그 SAP 코리아 트레이닝 어답션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직무명은 이제 그 러닝 솔루션 아키텍트의 이제 시니어 컨설턴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SAP 에코에서는 한 3가지 정도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파트너사라고 하는 SAP 파트너사에 진입을 하시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발자, 아밥 개발자, 아밥 컨설턴트, 그다음에 뭐 모듈 컨설턴트 이렇게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 SI에서 운영을 하세요. 이제 예를 들면 SAP의 FI 모듈, S4나 FI를 어쨌든 임플리멘테이션이 끝났고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를 또 뽑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SI에 있는 운영자로 입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기업의 혹은 뭐 중견기업 이상 SAP 솔루션을 쓰고 있는 현업으로 가시는 길이 있어요. 이거는 뭐 현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재무팀의 재무 담당자, 그다음에 구매팀의 구매 담당자, 그다음에 생산관리팀의 생산관리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길하고 두 번째 길은 되게 명확해요. 왜냐하면 SAP의 솔루션을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필수죠. 이런 두 경우에는 자격증이 굉장히 뭐랄까 없으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SAP에 대한 뭐 기본적인 프로세스, 그다음에 그 현업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컨피규레이션, 그다음에 그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듈과 이게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뭐 가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자격증은 가점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아까 언급했던 시장이 이제 그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상 혹은 SAP의 솔루션을 도입한 회사의 엔드 유저, 현업 담당자로 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SAP의 자격증이 가점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업 담당자 분들은 SAP 자격증이 뭔지 모르십니다. 근데 이제 다만 SAP 공부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SAP는 기본적으로 IT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 솔루션 안에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고객이 만들어달라는 거를 단순히 코딩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의 세계 뭐 1000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대부분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미 프로세스 플로우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지만 시스템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이나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재무팀에 지원하고 싶다, 뭐 혹은 인사팀에 지원하고 싶다 라고 하면 SAP의 모듈 공부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챕터부터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현업에 대한 걸 A to G로 쫙 다 배우게 됩니다. 처음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A to G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특정한 회사에 특정한 직군에 그다음에 특정한 직무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5가지 모듈이 코어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경력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에 해당 그 현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력서에 예를 들면 SAP 자격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산점 1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뭐가 됐든 어쨌든 이력서는 쓰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면접에서 지금 그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게 뭐 얼마나 열정이 있으세요? 뭐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저도 인사팀에 있었지만 이런 질문 안 하십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당신이 무슨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 시절부터 무슨 공부를 해왔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이 팀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막 들어와서 저는 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뭐든지 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 대학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았고요, 리더십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변에 낙오되는 친구들을 잘 이끌어줬습니다. 전 리더십이 있는 준비된 인재입니다. 이런 친구하고 예를 들면 재무 프로세스 중에서는 이러한 게 있고요. 저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왔고요.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왔고요. 이런 동아리에서 어떤 토론 자격을 뭐 해왔으면, 비록 제가 뭐 이런 업무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이 회사와 이 팀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 둘 중에서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B라는 친구를 뽑을 거잖아요. 면접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대로 SAP 교육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반으로 한 게 저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꼭 뭐 SAP 하면 소프트웨어 뭐 개발해야 되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굉장히 오해하고 있으신 거예요. 특히 이제 모듈 컨설턴트 분들도 사실 모듈 컨설턴트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SAP 컨설턴트 하면 개발자 이런 거는 정말 버리셔야 돼요. 이분들은 현업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분들 코딩 시키면 코딩 못 합니다. 코딩 못 해요. 그 다음에 뭐 개발하라고 시키면 개발 못 하세요. 이분들은 프로세스를 잡아주시는 분들이고, 물론 이제 컨피규레이션도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에 굉장히 키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렵다. 나는 문과인데, 나는 경영학과 나왔는데, 혹은 나는 국문학과 나왔는데 잘 이해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 안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지원하고자 하는 걸 하나 정하시고 정하셔서 이렇게 쭉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신입사원인지 경력사원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신입사원은 외국계 기업은 사실 신입사원을 잘 안 뽑아요. 공채라는 개념도 없고, 수시 채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드카운트가 비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리소스를 채운다 이런 개념은 있어도, 뭐 국내 대기업처럼 대규모로 막 30명, 40명, 뭐 100명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경력직으로 많이 입사를 하세요. 이제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SAP에 입사하시는 경우 같은 건 9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신입 직원으로서의 이제 그 진입 방법은 저희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많이 하세요. 계약직으로 처음에는 신입 때는 한 1, 2년 정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1, 2년 동안 지켜보는 거죠. 주변에서 팀 멤버들이나 이제 매니저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사실은 SAP 코리아 같은 경우 로컬에서 매니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글로벌 소속이에요. 저만 해도 제 매니저가 호주 사람이고, 세컨라인 매니저 같은 경우는 호주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 뭐 서드라인 매니저는 독일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계약직이라도 그분들이랑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영어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켜본 다음에 거기서 검증된 인력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는 어쨌든 이 회사에 진입을 하셔야지만 생긴다라는 거. 신입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력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지금까지 쌓아온 걸 잘 정리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뭐 영어는 SAP 분들이 자기는 못한다 하시는데, 그래도 콜 딱 붙여놓으시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아주 엑설런트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막 엄청 버터 발음 해가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국 발음이어도 다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콜에 들어가도 굳이 막 발음 굴리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은 되셔야 돼요. 토익 같은 거 잘 안 봐요. 뭐 토플이 몇 점이네, 뭐 토익 같은 거 몇 점이네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입사할 때 그냥 인터뷰 봅니다,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스피킹 테스트를 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력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험했던 경력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SAP에 맞게 잘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요 에코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IT 시장 자체도, 국내 IT 시장, 특히 글로벌 IT 회사들은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한 다리만 딱 건너면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딱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전 회사에서 어땠더라를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되고요. 네, 파이팅!